오늘은 호로라이브의 은퇴생들인 데루타야랑 미케네코가 둘이 오지게 싸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두 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호로라이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두 사람이고요. 미케네코는 상기생 우르와 루시아로 활동을 했었고, 데루타야는 마노 알로에라는 이름으로 진짜 한 3일 활동했나 하다가 은퇴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데루타야는 스스로 내가 활동하기 싫어가지고 때려친다 이래가지고 나간 애고, 루시아는 하고 싶었는데 해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른 잘못의 수위가 루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이거죠. 호로라이브도 얘는 더 이상 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하겠다, 얘는 맨날 회사한테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뒤를 못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해고를 시켜버린 겁니다. 마노 알로에는 이제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개빡쳐가지고 내가 이딴 데서 내가 왜 인터넷 활동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싸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두 사람 다 호로라이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게다가 마노 알로에, 데루타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류코코 사태, 우르와 루시아 스캔들 전부 다 그때마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호로라이브를 욕하면서 피해자라고 할까, 문제의 중심이 된 버튜버에 대한 옹호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키류코코 사태 때도 키류코코가 불쌍하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호로라이브 나쁜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트윗을 했고, 루시아 때도 또 이런 식으로 이 일을 벌이네 호로라이브 새끼들 이러면서 호로라이브를 욕하면서 이제 돌려가지고 루시아를 조금 옹호해주는 그런 식의 트윗을 썼던 게 마노 알로에고 데루타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시아가 데루타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정상인데 왜 이 두 사람이 싸웠을까, 의아하다 이거죠. 자, 일단 데루타야 팬박스에 이 사건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자, 뭐라고 적었냐면,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일부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내가 그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도,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한다. 자, 2022년 9월 후반에 버튜버로 활동하는 미케네코가 방송 중에 어떤 개인세 여성 방송인이 폭로계 방송인한테 악담을,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 욕설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어넣었다, 그냥 막 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폭로계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아는 한국어로는 사이버 레카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미케네코가 조선누룽지라는 사이버 레카충한테 데루타야에 대한 욕을 했다 이거죠. 뭐 반대지만은. 그러니까 미케네코가 방송 중에 어떤 사이버 레카충한테 들었는데 그 사이버 레카충한테 데루타야가 내 욕했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데루타야라는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면 이게 데루타야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유추가 가능한 내용의 방송이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미케네코의 방송 보던 사람은 이거 데루타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데루타야한테 몰려가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닉네임만 언급 안 됐을 뿐이지 아무리 봐도 데루타야로 보이는 이야기였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데루타야는 나는 사이버 레카충한테 미케네코의 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 왜냐? 지금 내 트위터 계정으로 DM으로 온갖 욕이 오는 거야. 너 왜 미케네코 욕했냐? 왜 미케네코를 괴롭히냐? 이러면서 미케네코 팬들이 자기한테 나는 한 적도 없는 걸로 가지고 자꾸 욕하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리고 이게 일이 자꾸 커지면 미케네코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미케네코한테 직접 DM을 씁니다. 직접 연락을 했는데 미케네코는 태도가 안 좋아요. 내가 그 사이버 레카충한테 직접 통화로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데루타야한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야, 너 그런 식으로 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네가 내 욕을 했다는 증거 동영상도 갖고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루타야가 당연히 야, 내가 한 적이 없다는데 뭘 증거 영상이 있다는 거냐? 증거 영상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증거 영상 남한테 줄 수는 없고 남한테 주진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재판이 된다면 당연히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는 증거로 제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데루타야가 따지니까 미케네코가 네가 욕한 거 맞잖아. 증거를 낼 순 없는데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원하면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해라. 요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데루타야는 이야기로 풀자라고 말을 하니까 얘가 나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데루타야 입장에서는 증거 영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니가 있으면 일단 보여줘가. 말도 안 되는 오해가 확산이 되면 나도 곤란하니까 이랬는데 변호사 통해서 아니면 말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니가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데루타야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이제 미케네코 담당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증거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미케네코가 변호사 연락을 안 받아요. 증거 영상도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자, 미케네코 담당 변호사도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 증거 동영상 제출은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이제 트위터는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루타야가 어이가 없죠. 뭐 하자는 거지? 아니, 니가 내가 니 욕하는 걸 들었다며 증거를 가져오라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 오해가 있으면 풀자라고 했더니 증거가 있대. 그럼 증거 좀 보여줘봐. 뭐?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알았다. 나 변호사 고용했어. 변호사끼리 이야기하자. 변호사가 너네 변호사한테 증거 영상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데? 이러면 해결이 불가능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데루타야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케네코가 데루타야를 차단을 했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니가 이 증거 영상 갖고 싶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해라. 고소해라. 이러니까 데루타야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데루타야의 변호사가 미케네코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동영상 제출 안 해준다잖아. 잠수 탄 거야. 일단 데루타야는 더 이상 언급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거는 오해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미케네코와의 오해를 풀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미케네코가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 고용해가지고까지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내가 미케네코 욕한 적 없다는 거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쵸?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억측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지를 한 거다. 나는 앞으로 평소와 같은 그냥 활동하면서 지내고 싶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공지사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죠. 여기서 끝나면 조도 방송이 아니지. 야, 고작 요거 해석본 보려고 지금 이 황금 같은 밤 9시 53분 시간대에 니들 온 거 아니잖아. 그쵸? 당연히 더 있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유, 당황스러워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쵸? 제일 당황스러운 건 누구냐? 미케네코 담당 변호사죠. 야, 돈 준다고 해서 의뢰인 아무거나 받으면 이런 일이 터진다, 새끼야. 손님 또 가려가면서 받아라.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이 터졌죠. 증거 동영상 있다며. 그런데 구라가 생활이다 보니까 대충 나 변호사 있다. 그러니까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지랄하고 싶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해. 고소해봐. 너 전담 변호사 없잖아. 난 있거든. 깝치지 말고. 억울하면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해. 그러면 내가 증거 동영상 제출할게. 이렇게 윽박 지르면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그냥 입 다물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런 거 없죠. 미케네코 임자 제대로 만난 거예요. 데르타야가 진짜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증거 제출하라고 요청할 줄은 몰랐다, 이거죠. 자, 일단 간결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미케네코는 방송 중에 자기 욕을 하는 개인세 방송인이 있다고 발언을 해요. 직접적인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정황상 데르타야로 지목이 되면서 데르타야가 악성 DM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데르타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미케네코한테 연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케네코는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네가 욕한 증거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욕 안 했다고 거짓말 하냐. 내가 속을 줄 아냐.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증거는 법정이라면 내가 제출할 거다.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대화 안 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차단을 박아요. 그쵸? 일단 데르타야가 했다는 뒷담화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 그쵸? 일단 미케네코가 알고 지내는 폭록의 버튜버는 코레코레랑 나루카미가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우라 루시아의 마우마우 스캔들 사건 때도 언급이 됐고 직접적으로 미케네코 루시아한테 연락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다고 발언한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도 미케네코의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면 미케네코가 여러 번 자신들한테 제보를 많이 했는데 얘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모든 사건을 자신한테 형평성 좋게 해석하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똑같이 개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루시아의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었으면 증거를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대충 떠들어대고 증거 제출하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증거라는 것도 제3자를 통한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데르타야가 직접 발언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이버 레카충이 전화로 야 데르타야가 니 욕하던데? 이런 말? 이게 증거라고 제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어이가 없다 이겁니다. 자, 미케네코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뒷담화를 들었으면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루타야가 사과를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쵸? 폭로계 버티면 사이버 레카축한테 사이버 레카축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고, 그리고 지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그거를 제출하면 그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데루타야가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처음에는 증거 있다고 그러다가 재판되면 제출하겠다 이래놓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연락하니까 그거를 대답도 안하고 증거 제출 못한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는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저항력 수준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자, 미케네코의 속셈이 뭐냐. 일단 미케네코는 뭔가 일이 있었어. 어디서 자기 욕한다는 거를 주워 들었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은 대충 누가 내 욕한대 이러면서 힝 하고 항상 하던 피를 싼 거예요. 집도 좀 짜고 그러면 슈퍼챗이 날라오니까. 그쵸? 그런데 본인한테 직접 연락이 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데루타야라고 직접적으로 닉네임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팬들이 데루타야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박아버리니까 얘가 당황을 한 거죠. 데루타야가 직접 연락 올 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기 싫으니까 당당하게 나갑니다. 자기는 뭐 전담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오늘 증거 영상 있다 이러면서 뻥카 치면서 꼬우면 고소해라 맞불을 놔요. 그런데 이제 데루타야가 진짜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해가 증거 제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든지 고소를 취하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까, 사건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고소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쵸? 그런데 고소할 때까지는 증거 제출을 안 할 생각인 겁니다. 이 얘네들이 미케네코가. 그래가지고 미케네코는 일단 제출할 증거도 없으니까 입 다물고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미케네코의 이런 식의 태도나 행동은 버릇이에요. 실제로 니코동 시절 때부터 맨날 고소하겠다, 변호사랑 상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매네라 터질 때마다. 그런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전에 진짜 변호사랑 전속 계약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데루타야 뒷담화 척가다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물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정신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어쨌든 데루타야는 무조건 용서하지 말고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직접 연락했을 때 본인이 증거 영상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미케네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루타야라는 닉네임을 언급을 안 했더라도 그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대상이 데루타야라는 거를 미케네코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특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네 욕한 거 아닌데, 네 이야기 아닌데, 미케네코 내 욕을 한 사람은 데루타야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니가 괜히 제발 지어가지고 욕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난 이 이야기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발뺌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루타야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사과를 받아내든지 피해보상을 받든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루시안은 정신병자라서 계속해서 억울하다 하면서 입 털면서 진짜 자기가 데루타야한테 악질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데르타야도 굉장히 곤란하긴 해요. 왜 곤란하냐면 데르타야는 본격적으로 2D 라이브 모델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도 운 좋으면 키리코코랑 루시아랑 같이 V쇼저 들어가가지고 전 홀로라이브 조로서 방송을 하는 그런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보였어요. 그쵸? 그런데 뜬금없이 루시아가 지한테 피를 쏴버립니다. 그러면 루시아가 데르타야를 싫어하면 데르타야는 V쇼저 못 들어가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급이 틀리거든. 데르타야랑 이제 루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데르타야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루시아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루시아가 이렇게 대놓고 뜬금없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죠. V쇼저는 루시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터트리더라도 절대로 해고 안합니다. 걔가 돈 줄이고 V쇼저는 애초에 루시아가 이런 애인 줄 알고 고용을 한 거예요. 알면서도 돈이 되니까 그래가 고용한 거라서 이런 걸로는 절대 해고를 안 시킨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케네코의 입장 발표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급하게 썼는데 사건에 어떤 사건인지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고 본인이 데르타야랑 대화를 했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데르타야 이야기도 안 돼 있고 그냥 누가 내 이름 꺼내가지고 직접적으로 내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소문이 나돌고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공지사항을 올렸다 이거죠. 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까 누가 내 이름 꺼내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러죠. 아,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쓰는 공지사항은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변호사랑 상담하고 쓰는 글이다.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고하겠다. 적혀있지 않은 내용도 말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고 싶은 것도 입을 다물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할 말 없으면서 지가 잘못한 거 맞아가지고 존나 할 말 없고 좆됐는데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죠.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을 못하겠다 문제가 될까봐 나중에 법적 싸움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꼬투리로 잡힐까봐 그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겠다. 걱정 끼쳐서 드려서 죄송하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삼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거는 미케네코가 굉장히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이제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멘트예요. 나는 분쟁을 싫어했고 상대방과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멘트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관해서 또 미케네코도 한마디 합니다. 뒤에가. 자, 일단 미케네코는 진짜 중증의 미친년이 맞아요. 언제나 그래왔다시 자신의 잘못이 200% 이상이에요. 결국 이번에도 역시나 논점 흐리기, 아무런 증거도 반박도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억울하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씨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전담 변호사가 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못할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데르타야가 용서하지 말고 이번에 진짜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인생의 실전이다 좀 많아. 이거를 제대로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케네코는 변호사한테 사과문이나 한 장 써달라고 하십시오. 그쵸? 어쨌든 데르타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쌍하고 진짜 열심히 활동하려고 요즘에 방송도 잘하는데 정신병자들한테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불쌍한 데르타야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